네, 6월에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아주 먹는 건 풍기한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여름 더위도 시작될 텐데 영양가 음식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차혜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6월이에요. 네, 6월이에요. 뭔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시작돼서 그런지 네. 의상도 뭔가 이렇게 강렬한, 강렬하고 뜨겁네요. 제가 오늘 디저트 요리를 아주 뜨거운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강렬한 옷을 좀 챙겨 입었어요. 이 옷은 좀 다른 옷이에요, 평소랑?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같은 옷인데 네. 이제 명인복이라고. 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자, 그 뜨거운 음. 디저트 전에 식재료 어떤 게 있어요? 제철 식재료 네. 이야기 더 해봐야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옥수수, 그다음에 옥수수. 상큼하고 진한 향이 매력인 매실의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네. 돌산의 초당 옥수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찰옥수수, 그다음에 완두콩, 오크라, 여주, 감자, 참외, 복분자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바다로 가면 복분자 하면 또 생각나시는 장어. 네, 맞습니다. 네. 장어를 시작으로 해서 미더덕, 우럭, 성게, 다슬기, 맛조개 등이 아주 풍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아, 이게 정말 6월의 식재료가 마저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6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올 여름에 장마가 되게 길게 온다고 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상큼한 게 당기거든요. 그러죠. 제가 그래서 딱 알고 준비했는데요. 제철인 옥수수를 이용한 살사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살사? 살사는 댄스 아니에요? 아, 살사 댄스. 제가 그쪽으로 조금 근데 오늘은 음식 쪽으로 제가 네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뭐 브라질 음식이기도 한데요. 살사를 곁들인 음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요즘은 샐러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재료는 아주 간단한데요. 삶은 옥수수 4분의 1개, 그다음에 토마토 1개, 그다음에 자색 양파 1개, 빨간색, 그다음에 녹색 피망 4분의 1개, 오이 2분의 1개, 그다음에 바질 약간, 매실 액기스 큰 스푼으로 2개, 올리브 오일 큰 스푼으로 3개, 그다음에 네모즈 큰 스푼으로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조리법은요. 옥수수는 삶은 다음에 알갱이만 떼내시고요. 토마토하고 그다음에 오이는 씨를 제거하신 다음에요. 사방 0.5cm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작게. 네, 맞아요. 피망하고 토마토도 같은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요. 바질은 조금 다지듯이 썰어주셔야지 향이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네. 믹싱볼에 매실 효소하고 올리브 오일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레몬즙을 넣어주신 후 썰어진 재료들을 다 넣고 같이 섞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후추하고 소금물을 살살살 뿌려주시면 조리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색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요즘은 저기에 이제 아보카도하고 또 고추를 넣어가지고 아주 맛을 상큼하게 해서 더 드시는데요. 뭐 찍어 먹고 싶은데요? 아,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자 같은 거 찍어 먹지 네. 않나요? 네, 맞아요. 저렇게. 저도 맞아요. 예, 저렇게 또띠아나 그다음에 바게트, 나초 등과 함께 저는 잘 먹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 종류인 푸실리 있잖아요. 네. 저 푸실리를 같이 해서 같이 섞어 주시면 또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좋아요. 그러겠어요. 네. 맛있겠네요. 갑자기 입맛이 좀 어우. 도는 것 같고 침샘이 보기만 막 했는데 내려오는 상큼해지면서. 저희 가운데가 너무 잘 어울리죠. 강렬하네요. 네. 디저트부터. 네. 활용도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제철 이야기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순천만 맛조개가 또 제철이에요? 네, 맞아요.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그 가리 맛조개는요, 수산물 지리적 표시 25호로요, 가리 맛조개로 지리적 표시제를 받은 거는 최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요. 맛조개는 맛이 있어서 맛조개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맛조개 하면 대맛조개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순천만 맛조개는 가리 맛조개로 대맛조개보다는 길이가 조금 작고요. 지금 화면에서처럼 폐각이 흰색을 띠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가리맛 쪽에는 모래가 없는 뻘에서 자라기 때문에 뻘배를 타고 가셔서 수확을 또 하셔야 된대요. 지금 저거 화면에 나오는 조개하고 저게 대맛 조개거든요. 저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맛조개 하면 대부분이 대맛 조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름이 두 개가 달라요. 가리맛 쪽에는 조금 더 네, 달라요. 맞아요. 더 귀한 거군요. 네, 맞아요. 쟤는 이제 모래에서 자란다고 보시면은요, 가리맛은 뻘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취하실 때 뻘배를 타고 나가시기 때문에 가격이 저 조개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높지만
드셔보시면 그 가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요. 저 특히 가리맛 조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뭐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양은 또 아닌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조개랑 쪄 같이 먹으면 이렇게 맛있지 않을까요? 먹으면 네, 되나요? 쪄서 드셔도 맛있고요. 요즘에 또 죽순이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거 양념 많이 안 하시고 죽순하고 같이 회무침으로 무쳐 드시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호박 송송 썰어서 맑은 탕으로 드시면 또 속풀이나 이런 데도 아주 제격이고요. 그다음에 살짝 찜기해 놓고 찐신 후에 알갱이를 초장이 아니라 기름장에다가 찍어 드시면 좋으시고요. 버터에 살살 볶아서 에피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옥수수 살사하고 함께 드시면 아는 맛보다도 아마 더 무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는 맛이 아니어서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어봐서. 네. 살도 아주 통통해서요. 그러겠어요. 정말. 근데 조개 우리가 그 구이나 아니면 찜 같은 건 보통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기름장은 처음 들어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 맛조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도 두껍지만 단맛이 원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장으로 찍어 드시면 그 향이나 맛을 갖다가 느끼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름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하긴 뭐 초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장 맛으로 해산물 먹냐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니시죠? 저도 그렇긴 한데 굳이 또 그걸 또 짚으시네요. 자, 오크라나 여주도 제철이라고 하셨는데 이 식재료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이제 못 보셔서 그런데 사실은 국내 농민들이 되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수입이 아니에요, 네, 오크라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채소의 한 종류인 오크라는 아열대 채소로 여자 손가락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레이디 핑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양 강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은 오크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아니고 국내의 농가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튀김, 올리브유하고 같이 볶음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강해서 쓴 오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여주는 이제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차나 즙으로 많이 맞아요. 드시고 있죠. 면역력 강화에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장 기능 개선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여주는 익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초록색이지만은요. 익으면 겉이 노란색이 나고 열매는 아주 진한 자줏빛이 나는데요. 저 안에 열매가 익었을 때 단맛이 너무 진해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쟤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먹여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여주들이 하도 초록색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안에 저렇게 붉은빛이 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맞아요. 이렇게도 그러게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익지 않은 여주 같은 경우에 소금물에 한 10분 정도나 2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요. 찬물에서 소금기를 빼신 다음에 장아찌나 볶음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네. 저는 처음에 봤던 그 오크라가 이름도 그렇지만 별 모양으로 생긴 것도 사실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진으로만 봤지.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할지 맛도 어떨지 궁금해요. 오크라 같은 경우에는 까칠한 솜털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금과 함께 손으로 비벼서 씻어주셔야지만 되시고요. 저 오크라에 있는 꼭지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버려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생으로 드셔도 되게 좋으신데 미끈거리는 식감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미끈거리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기하고 함께 요리하면 고기의 소화 흡수를 돕고요. 우와.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오크라는 올리브유하고 양파, 그다음에 채소하고 함께 볶음으로 하시면 그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데 되게 효과적인데요. 저는 저렇게 베이컨하고 같이 마리해서 한 다음에 저렇게 자르면 저 예쁘네요. 별 모양이 저렇게 나와서 되게 간단한 재료지만 고급스러운 또 요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식감은 약간 오이 같은 식감이에요? 아니 오이, 고추? 네, 꽈리고추 같은 식감이라고 보시면 좋으시고요. 거기에 약간 이렇게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 때문에 좀 호불이 좀 갈리는 그래요. 식재료이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매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실이 뭐 마트나 시장 가면 참 많이 나와 있던데 네. 우리 지역은 뭐 순천, 광양 매실 참 많이 또 있는 네, 곳이긴 맞습니다. 한데 네. 지난해 순천 매실 우리가 작황 좀 안 좋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안타깝게도 올해도
박항이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이제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개화 시기에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진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꽃이 막 피었을 때에 태풍이 또 한번 불어가지고 꽃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많이 안타깝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겨내시겠다고 농민분들이 소비자 조금 더 다가가시겠다고 판로를 넓히면서 그 다음에 또 순천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향 매실이 마을인 월등에서 제1회 매실축제를 여신다고 해요. 월등은 원래 복숭아 유명한 곳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복숭아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복숭아 축제 하는 데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거기서 매실 축제를 해서 제가 잠깐 열리기 전에 갔다 왔는데요. 네. 뭐 프로그램도 매실 효소 담기 체험, 그다음에 뭐 매실 따기 체험, 그다음에 매실을 활용한 음식 시식할 수 있는 체험,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준비가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10일 날 꼭 방문하셔서 매실 요리도 한번 즐겨 보시고 한해 드실 매실청도 좀 담그시고, 그다음에 시중보다 또 매실을 저렴하게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농민들 생각하셔서 좀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농민분들의 노력이 담긴 이 향매실 마을로 또 6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꼭 갔다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단오가 있습니다. 단오에 꼭 먹어야 하는 이 절기 음식들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24절기에 맞춰서 제철에 나오는 다른 음식 재료들의 아주 특징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절기에 맞게 먹는 절식 풍속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요. 옛 조상분들은 절기에 맞춘 음식을 꼭 먹어야지만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대개 각 절기에 속해 있는 날인 설날, 중화, 단오, 그다음에 유두, 추석, 상달, 날, 이 등이 절기 음식으로 먹는 대표적인 날이고요. 상원, 그다음에 유도, 상복, 동지 등에 먹는 음식은 잡기를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삼복에 먹는 음식은 보신을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춘이나 중상, 중구 등에 먹는 음식은 풍류하고 관련된 음식이라고 해요. 단오에 먹었던 음식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오는 이제 한국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이제 아까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음력 네네. 5월 5일이 단오인데요. 맞아요. 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치루는 이제 명절 개념인데요. 모내기 끝내고 그의 농사가 풍년이기를 기리는 기풍제로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단오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는 몸을 보양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의미로 수리치떡이나 앵두, 화채, 그다음에 제호탕을 드셨다고 해요. 네, 그럼 단오 맞이해서 하나 좀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네.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정말 간단한 제가 단오에 꼭 먹는 앵두 화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괜찮네요. 네.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앵두 300g하고 그다음에 생수 100ml, 그다음에 얼음하고 잣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시는데요. 사이다가 안 들어가네요. 아, 그거는 이따가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너무 앞서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저보다 많이 한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앵두를 고르실 때는 아주 빨갛게 익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이제 저게 화채다 보니까 생으로 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식초물에 담궈 주시면 좋으시고요. 앵두는 칼집을 살짝 넣은 후에 안에 들어있는 씨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간단해요. 제가 이제 아주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런 식으로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저기 쏙 누르면 벌려지지 빠지는군요. 않는데 탁 누르시면 톡 하고 빠져요. 네네. 그다음에 씨가 없는 과일구의 반은 믹서기에 생수를 넣고 아주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갈아진 가집에다가 나머지 앵두하고 잣, 그다음에 얼음을 넣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맛이 조금 원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청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러난 청을 집어넣으시면 저렇게 맑고 담백한 이제 화채가 완성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탄산수 톡 쏘는, 같은 거? 네, 맛이 그립다 하시면은 거기에 탄산수를 살짝 섞으시면은 톡 쏘는 맛이 또 즐기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단오 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6월에도 풍성한 이야기 해봤어요. 차이리 셰프와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